우리 앞부분에 3단원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 본문은 일요일날 볼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인데, 자, 우리 여기서는 뭐 볼 거냐면 설명하는 글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설명하는 글의 특징 무엇인지 개념부터 먼저 보시면,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 등을 설명하기 위해 개념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등과 같은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작성한 글이다 라고 했는데, 설명하는 글은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 어떤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글이고요. 자, 이 설명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독자가 이 정보를 쉽게 이해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글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할 거고, 독자는 이 정보를 읽고 쉽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글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데 설명서, 그리고 뭐 안내문, 아니면 교과서 중에 과학교과서, 뭐 사회교과서, 뭐 기술과정, 뭐 이런 애들, 네, 도덕도 그렇죠? 자,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설명하는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어때야 되냐면 아주 객관적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넣지 않아요. 객관적인 것만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정확한 사실이어야 해요. 자, 객관성과 사실성이라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설명하는 글에서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서 읽어야 하는데, 왜? 우리 설명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작가의 의견인지 아닌지는 구분하면서 읽어줘야 되고요. 또 독자가 쉽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대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아주 쉬운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우리 이런 걸 평범하다, 쉬울, 평이성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려운 개념어를 써야 한다면 이때 뭐 해야 돼? 개념 정의를 해줘야죠. 그 개념을, 뜻을 풀어줘서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평범하고 쉬운 단어를 쓰는데 개념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때 정의라는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와줍니다. 또 네 번째, 독자가 읽고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정보를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을 너무 길게 쓰지 않아요. 짧으면서도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명료성. 자, 문장을 너무 길게 쓰지 않고요. 읽었을 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체계적인 글입니다. 자, 그래서 정해진 짜임에 맞춰서 씁니다. 자, 처음, 가운데, 끝의 세 단계로 명확하게 나뉘어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설명하는 글을 읽거나 쓸 때 각각의 부분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글이 어떤 설명 방법이고, 그래서 어떤 특성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 글의 각각의 부분이 어떤 중심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짜여져 있다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는 첫 번째, 설명 방법을 파악해요. 자,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 두 번째, 어떤 대상의 대상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설명 방법은 대상의 특성과 맞는 설명 방법을 써서 독자를 이해시킬 거기 때문에 이 설명 방법을 바탕으로 이 부분은 대상의 이런 특성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 각각의 부분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중심 내용이 파악이 되고 나면 네 번째, 글의 짜임까지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글의 짜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이
처음에 어떤 내용, 중간에 어떤 내용, 끝에 어떤 내용이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다는 것은 대상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고 글의 짜임까지 봄으로써 글의 전체적인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아래에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는 건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됐는지 알고 이 설명 방법의 특성에 따라 대상에 어떤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과연 그 특성을 드러냈을 때 적합했는지, 이 적합함은 뭘로 판단한다? 내가 이 설명 방법을 사용한 걸 봤더니 이해가 잘 됐어. 그럼 적합한 거야. 이해가 잘 안 됐어. 그럼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설명 방법을 파악할 건데 주의할 건 우리 설명 방법을 파악할 때 문장 안에서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문장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문단 안에서 혹은 글 전체 안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됐다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문장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으면 뭐가 좋을까? 바로 대상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탕으로 전개 방식이나 구조까지 알 수 있고 그래서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으면 내용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설명 방법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자꾸 판단하면서 읽으라고 시킬 거야. 그러니까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 보면 자, 그러면 설명 방법의 종류가 나오는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는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정의. 정의는 너무 쉬워요. 자, 정의는 뭐다? 어떤 대상의 뜻 혹은 개념을 풀어주는 방법을 정의라고 합니다. 표준어란, 자, 뭐뭐란, 뭐뭐를 말한다, 뭐뭐를 뜻한다, 뭐뭐다 라고 설명이 나오면 표준어의 뜻, 표준어의 개념을 밝혀주고 있구나. 이게 바로 정의. 자, 두 번째는 예시. 자, 예시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쉽게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잘 알려진 것들을 보여줘. 그래서 이거 요거구나. 바로 구체적이고 친근한 예를 예자에다가 보인시 예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너무 쉽죠. 예를 들어 라는 말이 나오거나 예컨대 라는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로는 이거, 저거, 그거, 등 이런 말 나올 거야. 뭐뭐뭐 등이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대체로 이 앞에 있는 애들이 예로 든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뭐뭐뭐 등이 있다 하면 예시. 자, 비교대조가 세트죠. 비교대조 세트. 자, 얘네들은 둘 이상의 대상을 견줍니다. 두 가지가 나왔다. 소설과 영화 아니면 음악과 미술 이렇게 두 가지를 견준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나왔어? 비교대조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둘 다 견줄 거예요. 자, 공통점으로 설명하면 비교, 차이점으로 설명하면 대조입니다. 자, 전설과 민담 두 가지를 견주죠. 둘 다 예전부터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라는 공통점 비교. 자, 그런데 차이점, 전설은 증거물이 있어야 하고 민담은 필요 없어. 자, 증거물에 유무라는 차이점이 있죠. 대조. 자, 분류 구분인데 자, 우리 여기서는 엄격하게 나누지는 않지만 분류 구분. 자, 대상은 일정한 기준. 자, 얘는 기준이 있어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자, 나누면 구분, 종류별로 묶으면 분류. 자, 구분과 분류. 자, 나눠주면 구분이고 묶어주면 분류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악기는 소리 내는 방법, 기준이 나왔죠. 기준에 따라 나눠줍니다. 기준에 따라 나눠주면 구분이고요. 구분. 근데 우리 보통 종류라는 말이 나오면 나누더라도 그냥 분류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가면 소음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컬러 소음과 백색 소음으로 나눠주죠. 나눴으니까 구분이네. 근데 우리 여기서는 종류라는 말이 나와서 그냥
분류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나눠주면 구분, 묶어주면 분류입니다. 뭐에 따라? 기준에 따라. 그래서 종류를 나눠주거나 묶어준다, 분류, 구분. 자, 인과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그래서 자, 뭐 아서, 어서 이런 말로 연결되거나 따라서 라는 말이 나오거나 또 뭐뭐하는 아이고 여기다 쓰면 안 되죠. 뭐하는 이유, 뭐 원인 이런 말이 나오면 인과가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유라는 말이 나와도 인과예요. 자, 분석. 자,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 자, 얘는 구성 요소 부분으로 나눠서 혹은 구조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분석이라고 불러요. 시계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로 나누죠. 똑같이 나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류 구분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면 줄을 켜거나 켜서 소리를 내는 것도 아끼고 자, 입으로 불어서 진동시키는 것도 아끼고 두드리는 것도 다 아낍니다. 이 악기 안에 들어가는 종류예요. 하지만 얘는 수침, 동침, 시침, 수작한 체험은 시계의 종류가 아니라 시계를 이루고 있는 요소죠. 요소로 나누면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외에도 뭐 인용, 다른 사람의 말을 끌어다 쓴다. 우리 다이앤 에커먼의 말을 인용할 거고 자, 열거는 여러 가지를 늘어놓으면 열거, 어떤 절차에 따라 설명하면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우리 예문하고 연결해서 구분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우리 설명하는 글쓰기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넘어가 봅시다. 몇 쪽이냐면 자, 나왔다. 자, 우리 몇 쪽? 164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64. 자, 164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설명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설명 방법을 파악하고 대상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설명 방법 썼다. 그래서 과연 그 설명 방법이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면서 글의 짜임까지 확인해 봤어요. 자, 짜임이 있다고 했으니까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그 짜임에 맞춰서 써야 되겠죠? 자, 일단 처음, 가운데, 끝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처음 부분에서는 일단은 독자가 읽고 싶게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설명할 대상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이런 일들이 있어 라든지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준다든지 혹은 질문을 던진다든지 해서 흥미를 끌어줘요. 그래서 우리 설명하는 글 앞부분에 보통 질문을 자꾸 던져주고 혹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먼저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혹은 이거 저거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나오는 게 설명 대상 소개야. 그러면 내가 이거 저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 라고 했으면 가운데에서 첫째 이거, 둘째 그거, 셋째 저거 이 순서대로 설명하기로 했던 거 순서대로 써주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가운데서는 내가 아까 이거에 대해 설명할게 라고 했으면 그 순서 그대로 가운데에 가줍니다. 자, 그리고 먼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선 이것에 대해서 찾아보자. 첫째로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런 표지를 넣어주는 게 좋겠고요. 자, 가운데에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는데 이때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설명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 대상의 개념을 밝히겠다. 정의, 우리 주변에 흔한 예를 보여주겠다. 예시, 아니면 종류별로 묶거나 나눠주겠다. 분류, 구분, 아니면 이것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결과를 말해주겠다. 인과. 자, 그리고 이것을 이루고 있는 요소별로 쪼개겠다. 분석. 자, 요런 설명 방법 써주고. 자, 끝으로 가면 이제 뭐 나와야 돼요? 끝이라는 표지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말이 들어가줘야 돼. 정리하는 멘트, 요약, 정리 멘트가 들어가주고 그리고 나서 뒤에 당부나 뭐 제안이나 뭐 내가 여태까지 살펴본 것의 어떤 앞으로의 의라든지 뭐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설명하는 글 전혀 어렵지 않겠죠? 쓰기가. 자, 그러면 과정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자, 우리 글을 쓸 때는 무조건 첫 번째는 계획하기부터 시작이죠. 자, 우리 계획을 할 때는 예상 독자, 주제와 목적을 정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상 독자를 먼저 정해요. 자, 내가 설명하는 글을 쓸 건데 예상 독자는 우리 친구들이야. 그러면 예상 독자 친구들을 정했지. 그럼 친구들과 내가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나도 관심이 있고 친구들이 흥미나 관심이 있을 만한 거, 그러면서도 우리의 수준에 맞는 거, 이걸 정할 거야. 이게 설명할 대상이죠. 설명할 대상이자 다시 말하면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상 독자는 내 친구들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것에 흥미와 관심이 있을까? 어떤 걸 설명하면 얘네들이 재밌어 할까? 자, 대상과 주제를 정하고 목적은 설명하는 글, 정보 전달이 목적입니다. 자, 그럼 우리 독자와 목적 그리고 대상 주제가 정해졌다면 자, 우리 정보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내용을 모아야 돼요. 내가 아는 것만으로는 못 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료를 막 모을 거야. 자, 자료를 모을 때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수집합니다. 수집할 때는 꼭 출처를 같이 정리해 줘야 돼요. 출처를 밝혀줘야 되니까 출처까지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면서도 자, 최신의 것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모아야 합니다. 자, 최신의 것이면서도 믿을 수 있는 출처를 정리해 주는데요. 자, 이 중에서 주제에도 맞고 예상 독자 수준에도 맞는 걸 골라야 돼. 그래서 우리 모은 걸 다 쓰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고 정리를 해줘야 이게 내용 선정하기. 자, 그럼 내가 주제에도 맞고 애들 수준에도 맞는 걸 다 정리를 했어. 그리고 나면 내가 모아놓은 자료를 어떤 순서대로 배열할지를 정해야겠죠? 이게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 자,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개요 작성이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작성하면서 이 부분에는 이것의 뜻을 밝혀줘야지 하면 뭐같이 연결돼요? 적절한 설명 방법도 같이 정리되죠. 그래서 개요 작성할 때는 옆에 어떤 설명 방법 쓰겠다까지 정리를 합니다. 자, 정리가 끝나면 네 번째, 표현하기. 자, 각각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자, 대상을 알기 쉽고 분명하게 씁니다. 자, 다 쓰고 나면 고쳐쓰기인데요. 자, 고쳐쓰기는 꼭 마지막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고쳐 쓸 수 있는데 다 쓰고 나면 한 번 더 마무리 고쳐 써야 되기 때문에 맨 끝에 넣어준 겁니다. 자, 마지막에서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썼는지 주제에 어긋난 내용은 없는지 점검할 건데 이때 고쳐쓰기의 포인트는 바로 뭐다?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썼는지를 보는 게 가장 핵심이다. 글을 더 낮게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설명할 대상은 뭘로 골라라? 자, 독자를 중심으로 독자가 흥미 있을 만한 거, 관심 있을 만한 거, 수준에 맞는 거 이걸 골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자, 객관성, 사실성, 그리고 간결하게 명료성, 자, 이렇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자,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써야 되고요. 자, 체계적인 글이니까 짜임에 맞춰서 써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써야 한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오른쪽 가시면 자, 다 쓰고 나서 고쳤을 때는 뭐 해라? 자, 여기서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요. 목적. 자, 그래서 잘못된 점을 막 찾아내라는 게 아니야. 자, 그럼 목적은 뭐예요?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고쳐쓰기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쳐쓰기의 방법은 글 수준에서 단어 수준으로 나아갈 건데요. 글의 수준으로 먼저 고치고, 문단 수준 고치고, 문장 수준 고치고, 단어 수준으로 갑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글 수준은 글 전체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 수준에서는 주제. 자, 주제는 글 전체에서 전하려는 하나의 메시지야. 그러니까 글 전체를 봐야만 주제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어요. 또 문단과 문단의 연결은 문단만으로는 못 봅니다. 문단보다 넓게 봐야지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 보이죠? 그래서 글 수준. 또 제목은 글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도 글 수준. 문단 수준은 문단 안에서 문단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보고 문장 연결 보고 이런 게 문단 수준이에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것 그리고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을 확인해 볼 겁니다. 문장 수준은 한 문장이야. 한 문장 이 안에서 표현 방법 볼 거고요. 문법 확인할 거예요. 문법.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맞는지 혹은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는지 필요한 목적어가 빠지진 않았는지 혹은 높임 표현이나 시간 표현, 사동, 피동 표현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이런 게 문법이고요. 단어 수준은 자, 문맥에 맞는 단어인지 혹은 독자 수준에 맞는지 단어가 혹은 띄어쓰기나 맞춤법도 단어 수준입니다. 자, 우리 고쳐쓰기는 언제?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아까 풀던 문제 이어서 풀게요.